형용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자면 형용사는 품사적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명사를 꾸며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두 개의 용법 중에서 첫 번째 용법이 한정적 용법입니다. 책에 따라서는 수식적 용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한정적 용법이 바로 명사 앞이나 뒤에 위치해서 명사의 범위를 한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house라는 명사가 있는데 house 앞에 big 이라는 형용사가 온다면 big이라는 형용사가 house의 범위를 한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단어 이상의 단위가 하나의 형용사 역할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와 같은 형태가 형용사적인 역할을 할 때에는 뒤에서 앞을 꾸며주죠. 그래서 to 집인데 어떤 집이냐면 살 집, to live in 이라고 할 때 투부정사구는 이렇게 두 단어 이상이기 때문에 뒤에서 앞을 이렇게 꾸며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법이 서술적 용법입니다. 서술적 용법에서는 이제 문장 구조를 살펴보면 문장에는 주어와 동사가 있고 그리고 동사가 뒤에 나올 요소를 결정을 하는데 이 동사와 동사가 데리고 오는 아이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서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서술적 용법은 형용사가 보어 자리에서 주격 보어라면 주어를 목적격 보어라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술어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서술적 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I am happy 라던가 목적격 보어일 때에는 He made me happy 와 같은 문장 구조에서는 happy라는 형용사가 각각 주격 보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로 서술어의 일부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서술적 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본 개념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고 그리고 책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을 보면 thing이나 one이나 body가 붙는 이런 명사들 그리고 뒤에 형용사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점은 우리가 방금 전에도 봤듯이 형용사가 명사를 직접 한정적 용법으로 꾸며줄 때에는 이렇게 한 단어 단위일 때에는 앞에서 뒤를 꾸며줬습니다. 그런데 thing이나 one이나 body가 붙는 이런 형태의 명사는 형용사가 한 단어 단위라도 뒤에서 앞을 꾸며줘야 되는 약간 예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형용사는 명사 앞에 놓이지만 thing이나 one이나 body로 끝나는 대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I'd like to eat something spicy. 나는 무언가 매운 것을 먹고 싶다. 여기에서 thing이 붙는 명사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뒤에서 앞을 꾸며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명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명사일 때 예를 들어서 명사가 food라면 spicy라는 형용사가 이렇게 앞에서 뒤를 꾸며줄 거예요. spicy food. 그런데 이렇게 thing이 붙는 명사 같은 경우에는 something 하고 spicy가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형태가 됩니다. Was there anybody, body도 마찬가지죠. familiar to you, 너에게 익숙한 누군가가 있었니? There's nothing interesting on TV. TV에 재미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띵이 붙는 명사가 있는데 형용사도 이 띵을 꾸며주고 그리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역할도 이렇게 띵을 꾸며준다면 어순이 형용사 먼저 그리고 투부정사가 그 다음에의 형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살펴본 예문에서 There is nothing interesting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표현 하나를 더 추가해서 재미있는 볼 것, 재미있는 볼 무언가까지 추가를 해준다면 보다라는 건 투부정사로 to watch로 표현을 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띵이 붙는 명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형용사가 띵을 꾸며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사이에 interesting 다음에 to watch 형태의 투부정사를 쓰면 됩니다. 2학년 올라가면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CF 부분을 보면 그런데 단, 띵이 붙는 명사가 한 단어짜리의 명사, 독립적으로 띵이 혼자 쓰이는 경우에는 형용사가 일반 명사처럼 앞에서 수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띵 앞에 썸이 붙어서 something 같은 명사는 이렇게 형용사가 뒤에서 앞을 꾸며주지만 이렇게 띵이 아예 스스로 혼자 쓰인다면 일반 명사로 취급하기 때문에 원래대로 good things의 형태로 쓰게 됩니다.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면 ly가 붙는 형용사라고 나와 있는데 기본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항상 형용사, 부사 공부할 때 배웠던 부분인데 명사에 원래 명사였던 형태에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고 그런데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ly가 붙은 형태의 단어의 품사를 파악할 때에는 ly가 붙기 전 그 단어의 품사까지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friendly 같은 단어는 ly가 없을 때 friend라는 단어가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에 ly가 붙어서 형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kindly는 kind가 형용사이고 ly가 붙었기 때문에 부사이죠. lovely도 마찬가지로 love라는 명사에 ly가 붙었기 때문에 형용사. cost도 마찬가지로 명사에 ly가 붙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드는 이라는 형용사이고 daily도 day라는 명사에 ly가 붙었기 때문에 형용사 형태가 됩니다. CF까지 살펴보면 daily, weekly, monthly, yearly는 형용사 형태로 쓰이지만 부사 형태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면 더 플러스 형용사가 나오는데 더 플러스 형용사는 하나의 명사화된 표현이죠. 그래서 무엇무엇한 사람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이 아니어도 무엇무엇한 것들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더 플러스 형용사가 명사가 됐을 때에는 복수명사 취급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어 자리에 더 플러스 형용사가 온다면 복수동사를 적절하게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George said, 조지가 말했는데 We should always take good care of the poor 이라고 하면 마지막에 나오는 the poor은 가난한 사람이죠. 그리고 the rich 이렇게 주어 자리에 더 플러스 형용사가 오면 s가 없더라도 무조건 복수형이기 때문에 동사를 has가 아닌 have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the rich have a lot of money and assets. 부자들은 많은 돈과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로 the young, 젊은 사람들은 should respect the old. 나이 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4번으로 넘어가 보면 국가, 나라 이름과 관련된 형용사가 나오는데 나라 이름 다음에 n이 붙거나 she나 취나 쓰나 is의 형태를 붙이면 그 국가를 나타내는 형용사 형태 혹은 그 국가의 언어나 국민을 나타낸다. 언어나 국민을 나타낼 때에는 형태는 똑같지만 명사형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Korea라는 우리나라의 이름에 n을 붙이면 명사로는 한국인,
그리고 한국어가 되고 형용사로는 한국의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모두 다 명사와 형용사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표에 언급된 나라 이름과 표현들은 모두 다 익숙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혹시 낯설거나 처음 보는 표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기억을 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 With those wonderful skills, 그 놀라운 기술들로 The Korean team, 여기에서 team이라는 명사를 Korean이라는 형용사가 꾸며주고 있죠. Korean team, 한국 팀이 beat, 이겼습니다. The American, Russian and Dutch teams. 여기에서는 아메리칸, 러시안, 그리고 더치가 병렬 구조로 연결돼서 팀을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미국, 러시아, 그리고 네덜란드 팀을 이겼습니다. 어디에서 이겼냐면 in the online game Olympics. 온라인 게임 올림픽에서 중국에서 열린 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량 형용사, 명사의 수와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many와 much가 나오는데 너무 기본적인 부분이죠. many는 셀 수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예문까지는 보지 않고 2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few와 little 그리고 a few, a little이 나오는데 항상 표로 정리해두는 부분이죠. 고등학교 올라가서까지도 문제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번 헷갈린다면 이번에 한 번 더 잘 기억해본다 라는 생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크게는 few와 그리고 little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few와 little의 차이는 few는 셀 수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를 꾸며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가 붙는 부분은 어가 붙으면 긍정 그리고 어가 없으면 우리가 거의 부정이기 때문에 준부정이라고 합니다. 거의 없다 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는 이 4개 중에 무엇이 맞는지를 골라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을 정말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Jason knows 하고 그 다음 부분에 이렇게 빈칸이 쳐져 있고 few인지 a few인지 little인지 a little인지를 골라라 라는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일단 people이기 때문에 little 관련된 건 무조건 안 된다 라고 일단 정답을 거르고 few인지 a few인지는 맥락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people in his neighborhood. 그런데 맥락이 이제 만약에 그 다음에 사람을 소개한다거나 그래서 뭐 그 사람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던 뭐 그런 식의 맥락이 나온다면 긍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a few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몇 명의 사람들을 알고 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Jason knows few people 이라고 하면 거의 모른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했을 때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맥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a little은 셀 수 없는 것 중에서 그래도 약간 긍정적으로 있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there is a little sugar left 라고 하면 약간의 설탕이 남아있다. 이기 때문에 맥락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래서 당장은 살 필요가 없어.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면 a little. 그런데 there's little sugar left 라고 한다면 맥락을 상상해보면 그래서 설탕을 지금 바로 사러 가야 돼. 라는 식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4가지를 구분하는 게 여전히 헷갈린다면 예시로 기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few people 이라고 했었죠. few를 people과 함께 기억을 해둔다면 little과 few 중에 few가 few people이니까 셀 수 있는 걸 꾸며주는구나 라고 기억을 할 수 있겠죠. 하나만 기억해도 나머지 하나는 저절로 기억이 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면 some과 any는
얼마간, 그리고 약간의 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 명사 혹은 쓸 수 없는 명사와 모두 함께 쓸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었죠. 일단 some은 긍정문에서 몇몇, 조금의 라는 뜻으로 쓰이며 권유를 의미할 때, 그러니까 무언가를 권유할 때 좀 드셔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할 때, 그리고 의문문에서 불특정한 일부를 나타낼 때 무언가를 가리키긴 하는데 구체적이지 않은 무언가일 때, 그리고 부정문에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The dentist gave me some medicine 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인 긍정문에서 쓰였죠. 그리고 some students don't obey the school's policy. 몇몇 학생들은 복종하지 않는다. 학교의 정책에. 여기에서는 부정문에서 쓰인 some입니다. any도 한번 살펴보면 any는 주로 부정문이나 의문문, 조건문에서 많이 쓰이는데 어떠한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만약에 긍정문에서 쓰인다면 어떠한 무엇이라도 some은 몇몇, 조금의 라는 약간 긍정의 의미였다면 any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어떠한 무엇이라도 이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I don't need any help from her. 나는 그녀로부터는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부정문에 쓰이는데 만약에 긍정문에 쓰인다면 We should take. 우리는 취해야 된다. 잡아야 한다. Any possible chances.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어떠한 기회라도 잡아야 한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빈출 요약까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우리말을 참고하여 알맞은 말을 넣어서 빈칸을 완성하세요 라고 하는데 나는 아까 심지어 몇몇 학생이 운동장에서 쓰레기 줍는 것을 보았다 라는 말을 영작을 하래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 길죠? 내용 그래도 간단하게 살펴보면 For World Environment Day 세계 환경의 날을 위해서 Our school is holding 우리 학교는 개최합니다. No Trash Day 쓰레기 없는 날을 Let's see the interview of the principal. 교장 선생님의 인터뷰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인터뷰냐면 conducted by 실시가 된 the school paper editing team. 학교 신문 편집팀에 의해서 되어진 그런 인터뷰를 살펴봅시다. 리포터가 말합니다. What is this no trash day about? No trash day, 쓰레기 없는 날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It's a campaign. 그것은 캠페인입니다. To prevent garbage generation. 쓰레기를 막고, 쓰레기 세대를 막고, 그리고 and reduce. 줄이기 위한. 여기서 disposable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주제와 관련해서 환경과 관련해서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 단어장에서 우리가 단어 시험도 봤던 단어입니다. 일회용 제품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캠페인입니다. What is the purpose of it? 그것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Its purpose, 그것의 목적은 is not only not only 보면 뒤에 딱 버돌수 찾아야 되죠. not only A, 버돌수 B. 그래서 not only to celebrate World Environment Day,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to let students be aware of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학생들이 be aware of 하면 무엇을 알고 있는. 그래서 학생들이 알고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the importance, 중요성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고 있도록 알게끔 하는 것입니다. I see, 알겠습니다. So, how do you think it's going so far? So far 하면 지금까지 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그 캠페인이 잘 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영작을 해야 되는데 I think it's going pretty well. 제 생각에는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 even, 나는 심지어 하고 몇몇 학생이 쓰레기를 줍는 것을 보았다. 일단 크게 이렇게 끊을 수 있는데 운동장에서는 수식 거품이라고 볼 수 있고 나는이 주어, 보았다가 동사, 그리고 누굴 보았냐면 몇몇 학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무엇을 하냐면 쓰레기를 줍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영작할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까지 있는 5형식 문장 구조입니다. 그럼 일단 주어는 있기 때문에 동사부터 쓰자면 I even 하고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so, 그리고 목적어가 옵니다. 목적어에서 몇몇 학생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some이라는 수량 형용사를 써서 some students.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 동사가 so죠. so는 지각동사. 이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 부정사를 쓰거나 진행의 의미를 강조할 때에는 현재 분사인 ing를 쓰죠. 그래서 줍다 하면 pickup인데 원형 그대로 pickup을 쓰거나 혹은 ing 형태도 가능합니다. Picking up litter on the playground earlier. 나는 앞서서 아까 몇몇 학생이 쓰레기를 줍는 것을 보았습니다. 와 같은 형태로 문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